감독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 예. 구름이 이렇게 확 지나가는 거 미속 촬영 한번 해보려고요. 이쯤에서 이렇게. 자. 어우, 뭐야? 이거 꺼졌어. 얼마 찍지도 못했는데. 나 이거 꺼졌어.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제가 그 특수 촬영으로 미속 촬영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실수를 범했어요. 미속 촬영을 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러 왔습니다. 그러시군요. 오늘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특수 촬영은 일반적인 촬영 장비로 구현이 불가능하거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촬영하는 것인 만큼 단단한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특수 촬영에 대한 시작으로 미속 촬영에 대한 내용과 함께 고속 촬영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촬영에는 미속 촬영과 고속 촬영 등이 있습니다. 미속 촬영은 긴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을 짧은 시간으로 압축시켜 보여주는 촬영이며, 반대로 고속 촬영은 순간에 일어나는 상황을 슬로우 모션과 같은 효과를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미속 촬영은 미리 예정된 일정한 간격에 따라 한 번에 한 프레임씩 촬영한 후 정상 속도로 영상하는 것으로, 정상 속도로 영상하면 빠른 움직임으로 표현됩니다. 즉 눈에 띄지 않을 만큼 긴 지속 시간을 건너뛰면서 일련의 진행 과정을 촬영하는 방법이며 타임랩스 촬영이라고도 부릅니다. 미속 촬영은 단순히 정상 속도로 오랜 기간 촬영하여 빠른 속도로 재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으며, 오랜 시간에 걸쳐 꽃이 피고 지는 모습, 한순간에 건물이 세워지는 모습, 도시 속 이동하는 자동차의 모습 등 인간의 시각으로 볼 수 없는 장엄한 광경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속 촬영에는 철저한 사전 조사와 촬영 현장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좋은 미속 촬영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연출자 또는 기획자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기획은 완성도 높은 미속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 연출자 또는 기획자와 정보를 교환하고 전문 자료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속 촬영은 특수 촬영 중에서도 가장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분야에 속하므로 전문성 높은 영상은 남과 다른 독창적이고 신선한 시도여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보다 효과적으로 영상을 표현하기 위한 기법을 정리하여
대상의 특성에 맞는 요소를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획회의를 통해 미속 촬영의 역할과 중요도를 파악합니다. 미속 영상의 느낌과 내용의 전문성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합니다. 야외 현장 촬영과 세트 촬영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촬영 장소에 따라 예상되는 일정, 장비, 예산을 산출합니다. 촬영 대상의 특성과 제한 요소를 파악합니다. 그 예로는 식물에서는 개화, 발화 등의 시간, 기온, 습도, 햇볕 등의 환경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야간에는 대상의 이동거리 및 시간, 인터벌 타임, 기온, 습도 등 카메라 작동에 영향을 줄 환경 요인을 둘 수 있습니다. 구름, 일출, 일몰에서 풍속과 풍향, 기온, 습도 등 카메라 작동에 영향을 줄 환경 요인, 일출, 일몰의 방위각, 일출, 일몰 직전 직후의 노출 차이도 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미속 촬영의 대상을 선정하는 데 제약은 없으나 극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피사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간 또는 단기간에 상황이 종료되는 현장을 제외하고 개화 미속, 도심 속 물체의 움직임 등의 자연물의 촬영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미속 촬영이 진행되는 방법으로 주어진 자연광 하에서 미속 촬영을 진행하게 되면 제한된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변화를 화면에 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연광을 이용할 경우 낮 시간의 미속 촬영은 대부분 3, 4시간 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름이 흘러가는 영상이나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지나가는 영상 등이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카메라별 성능과 활용도를 비교해야 하며 화질을 비롯한 다양한 인터페이스, 기능, 기동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캠코더를 통한 미속 촬영을 위해서는 매 초 매 프레임에 한 프레임을 노출시키기 위해 복잡한 계산을 해야 했지만 자동 노출과 녹화 시간을 세팅하면 자동적으로 촬영 시간과 적정 노출을 계산하여 세팅해 줍니다. DSLR 카메라는 사진 촬영을 위해 개발된 카메라로 과거 촬영 장비에 비해 소형 경량화되었고 또한 고화질화되고 있습니다. 기능성과 확장성 등을 갖추고 있어 전문가와 일반인의 구분 없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DSLR 카메라를 사용한 미속 촬영의 필수 액세서리는 바로 릴리즈입니다. 릴리즈는 과거 장시간 노출 또는 원거리 촬영 시 셔터를 케이블을 이용하여 작동시키는 장치였습니다. 현재는 유선과 무선으로 구분이 되어 상황에 따라 원하는 기능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릴리즈라는 표현 대신 리모트 컨트롤로 불리고 있으며 전자 제어식 리모트 컨트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또는 블루투스 기능이 있어 접근이 매우 편리합니다. 미속 촬영에서의 리모트 컨트롤은 노출 시간과 인터벌, 촬영 매수, 촬영 시간 등을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초기에는 노트북을 카메라와 연결하여 카메라의 모든 기능을 제어하기도 하였으며 휴대가 어렵고 전원과 케이블 등의 설치 등이 요구되어 리모트 컨트롤 하나로 미속 촬영을 진행하는 것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미속 영상은 시간의 변화가 주는 다양한 풍경을 전하므로 풍경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넓은 광각 렌즈를 선호하게 되고 많은 정보를 화면에 담아 웅장함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어안 렌즈를 사용하여 미속 촬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도 합니다. 장시간 카메라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원의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많이 사용되는 DSLR 카메라의 경우 번들로 제공되는 내장 배터리로는 장시간 촬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외부에서 대용량 배터리를 연결하여 미속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용량 배터리로는 MP, BP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 어댑터를 개발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카메라 전용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카메라 입력 전압과 허용 전압을 정확히 파악하여 과전압으로 인한 카메라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다양한 변수에 노출되어 있는 미속 촬영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많은 인파 속에서는 트라이포드와의 충돌을 막도록 하는 준비가 필요하며 새벽녘 촬영에는 온도차로 인한 이슬에 대비해야 합니다.
단시간 촬영과 달리 수개월 촬영이나 극한의 기온차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별도의 카메라 보호 장치가 요구됩니다. 자연 생태계의 미속 촬영은 대체로 수시간 또는 수일 내에 종료됩니다. 그러나 대형 건물을 짓거나 하는 등의 미속 촬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하우징이 필요합니다. 특히 바람이나 비 등의 장비가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속 촬영을 위한 자료조사, 대상 분석, 장비의 선정과 운용 준비가 마무리되면 카메라 세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갑니다. 이에 맞춰 미속 촬영 설정을 해보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미속 촬영을 위한 자료조사, 대상 분석, 장비의 선정과 운용 준비가 마무리되면 카메라 세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갑니다. 미속 촬영은 대상의 움직임에 따라 적절한 인터벌 타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벌 타임은 셔터가 개방되어 이미지를 획득하는 시간의 간격이며 피사체와 의도에 따라 인터벌 타임이 차이가 있습니다. 노출 시간에 대해 설명드리면 촬영 작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미지가 제대로 보이게끔 하는 것입니다.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복잡한 것이 카메라 노출을 설정하는 일입니다. 여러 차례 테스트 촬영을 해본 후 노출을 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영상의 용량과 품질을 확인해 볼까요? 저장 파일 형태를 JPEG, RAW 중 하나로 선택합니다. 영상의 코덱과 소요 용량을 확인하며 촬영 원본 데이터 백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소요 시간을 예상해보고 전원 공급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적정 노출과 적정 인터벌을 선정합니다. 노출계를 활용하여 현장의 노출을 카메라 컨트롤러에 세트합니다. 촬영 대상의 특성에 맞게 인터벌 타임을 세트합니다. 테스트 촬영 후 문제가 없으면 녹화를 시작합니다. 미속 촬영은 촬영 후에 원본 파일을 모아 편집하는 컴파일을 해야만 합니다. 컴파일할 때는 원본 영상의 백업은 용량과 안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장하게 되는 스토리지와 메모리 카드 리더 등의 성능을 점검하여 안전한 백업이 되도록 합니다. 동영상 컴파일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볼까요? 퀵타임을 이용한 동영상 컴파일링입니다. 퀵타임 플레이어를 설치합니다. 미속 촬영 원본을 컴퓨터에 저장합니다. 퀵타임 플레이어 7 프로를 실행한 후 파일, 오픈 이미지 시퀀스를 실행합니다. 원본 영상 폴더를 선택해 첫 번째 파일을 선택합니다. 원하는 프레임 레이트를 설정합니다. 선택한 폴더 안에 정지 영상으로 동영상이 만들어지고 첫 프레임이 화면에 보입니다. 정지 영상의 해상도가 높아 모니터에 전체 화면이 보이지 않으므로 뷰, Fit to Screen을 선택합니다. 원하는 코덱으로 출력하기 위해 파일, 익스포트를 선택합니다. 영상 코덱의 설정을 위해 세팅스를 클릭합니다. 영상의 코덱은 이후 워크플로우에 영향을 주므로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이후 포맷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원본 영상은 반드시 백업하여 보관합니다.
와, 미속 촬영을 위한 자료 조사, 대상 분석, 장비의 선정과 운용, 준비, 그리고 카메라 세팅에까지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속 촬영에 대한 영상을 살펴보니까 와, 그야말로 예술이 따로 없네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고속 촬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고속 촬영이요? 그럼 미속 촬영의 반대 개념이 고속 촬영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고속 촬영은 1초에 수백 또는 수천 프레임을 노출시켜 정상 속도로 재생하는 촬영 기법으로 빠른 피사체의 움직임을 분석할 수 있는데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찰나의 시간을 확장해 극적인 감동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촬영 기법을 말합니다. 이는 타임랩스 촬영, 즉 미속 촬영의 반대 개념으로 피사체의 움직임의 정도에 따라 프레임 레이트를 설정하여 영상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고속 촬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속 촬영은 1초에 수백 또는 수천 프레임을 노출시켜 정상 속도로 재생하는 촬영 기법으로 빠른 피사체의 움직임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찰나의 시간을 확장해 극적인 감동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촬영 기법입니다. 이는 타임랩스 촬영, 즉 미속 촬영의 반대 개념으로 피사체의 움직임의 정도에 따라 프레임 레이트를 설정하여 영상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고속 촬영은 일반적인 영상 촬영과 달리 프레임 레이트 설정, 비트 심도, 노출, 감도, 조명 저장 장치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사전에 꼼꼼히 살펴보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초당 프레임 수를 60프레임 이상 또는 120프레임 이상으로 설정하여 촬영하여 정상 속도로 재생하게 되면 슬로우 모션처럼 재현됩니다. 현재 영화에서 사용되는 초고속 카메라의 경우 초당 2000프레임까지 지원하는 고사양의 카메라도 있습니다. 초당 프레임 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미지는 더욱더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고속이 되면 될수록 보상되어야 하는 노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고속 촬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상의 움직임과 활동 습성을 이해하여 현실적인 비용과 인원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조명의 경우 기존보다 높은 광량이 필요하게 되므로 조명이 들어갈 공간과 높이 등을 고려해야 하고 충분한 전력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 방송과 영화 제작에 많이 사용되는 카메라는 비전 리서치의 팬텀 플렉스 카메라인데요.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HD급 초고속 카메라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초당 1500프레임을 촬영할 수 있는 팬텀 플렉스 카메라는 UHD 카메라와 같이 이미지 데이터를 압축하지 않은 로우 파일 형태로 저장할 수 있으며 후반 보정 작업을 거쳐 원하는 이미지 퀄리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4K 고해상도를 지원하는 고속 카메라는 비전 리서치사의 팬텀 플렉스 4K와 4A 브랜드의 FT1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두 카메라는 각각 초당 1000프레임과 900프레임까지 촬영할 수 있습니다. 프로슈머급 카메라는 소니가 개발한 FS700으로 720p에서 960fps까지 촬영이 가능하지만 24mbps AV-CHD 방식으로 기록되어 좋은 화질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FS700은 슈퍼 35mm급 이미지 센서를 채용하고 있으며 카메라가 가볍고 휴대가 간편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프레임 레이트의 설정은 원하는 이미지 영상의 움직임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으며 본 촬영에 앞서 테스트 촬영을 통해 움직임의 정도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초고속 카메라의 경우 찰나의 순간에 지나버린 이미지를 정교하게 캡처해 재생하는 것으로 비트 심도의 성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트 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풍부한 개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속 프레임 레이트의 촬영은 매우 빠른 속도로 저장되므로 설정된 프레임 레이트에 따라 필요한 노출값이 달라집니다. 프레임 레이트가 높을수록 필요한 노출량이 증가하므로 적절한 감도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당 24프레임 촬영을 기본으로 했을 때 1000프레임 촬영은
약 5.25배의 노출 증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양의 조명이 필요하게 되고 촬영 현장은 증가된 조명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광량의 증가에 따라 전력 확보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촬영 전 설정된 프레임 레이트에 따라 증가되는 노출 보상을 파악해 이에 맞는 높은 조명 출력, 즉 많은 광원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합니다. 또한 높은 프레임 레이트 촬영은 주파수 특성에 따라 높은 주파수를 요구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촬영에서의 조명은 NTSC 환경에서 교류 전원과 60Hz의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낮은 주파수는 고속 프레임 레이트에서는 흔히 깜빡임이라고 하는 플리커로 나타나게 됩니다. 조도를 떠나서 초고속 촬영을 위한 조명은 바로 이 플리커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HMI 조명을 사용할 경우 바라스트가 플리커 프리로 설정하고 사용해야만 합니다. 플리커의 양은 출력 또는 전구의 형태에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 60Hz 국가에서 120프레임으로 촬영할 경우 2kW 이상, 그 이상의 프레임 레이트로 촬영할 경우 5kW 이상의 텅스텐 라이트 설비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텅스텐 라이트가 플리커를 방지하기 위해 고출력 라이트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트리거는 초고속 카메라가 녹화를 시작하는 지점을 지정해주는 신호입니다. 트리거 포인트 또는 포스트 트리거라고 하며 트리거 신호 후 저장되는 이미지의 수를 지정합니다. 트리거 지점을 기준으로 포스트 트리거, 프리 트리거로 말합니다. 초고속 카메라 설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볼까요? 카메라의 전원을 켜고 메뉴를 실행시키고 필요에 맞게 설정하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초고속 카메라 메뉴 화면입니다. 카메라 인식 및 동기화로 카메라에서 출력되는 이미지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후 컴퓨터와 카메라를 동기시킵니다. 해상도 설정에 있어 카메라가 지원하는 최대 해상도를 파악하여 설정합니다. 프레임 레이트와 노출 시간 설정에 있어 프레임 레이트는 원하는 효과를 예상하여 설정합니다. 높은 프레임 레이트는 피사체의 움직임과 디테일을 상세하게 볼 수 있으나 녹화 시간이 짧아지고 지나치게 감상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노출 시간은 지정된 프레임 레이트에 따라 변하는데 변경이 가능합니다. 트리거 포인트 설정에 있어 다음은 트리거 지점부터 캡처, 오른쪽은 트리거 지점에서 역으로 지정된 프레임이 녹화됩니다. 그림에서는 약 7.2초가 캡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피사체의 경우 프레임 레이트 설정과 트리거 포인트에 따라 원하는 이미지가 캡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그러므로 안정적인 촬영을 위해 전체 녹화 시간의 중간 정도에 설정하여 촬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속 촬영이 야외 촬영에서의 미속 촬영의 경우에는 이제 오랫동안 야외 카메라를 이제 노출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나 이런 전기 공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찍고 있다가 카메라가 꺼지면 못 찍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속적으로 상시전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밤이나 뭐 아침에 떠오르는 뭐 태양을 온도가 낮은 곳에서 찍는다 그러면 이제 습기에 대한 그 안개 습기에 대한 그런 대비도 하셔야 돼서 그런 렌즈에 대한 코팅이나 뭐 아니면 하우징이나 뭐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속 촬영에서 이제 세트 촬영을 할 때는 사실 뭐 항상 이제 조명을 켤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이게 동일한 조건에 이제 노출이 확보가 되는지랑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 공급이 원활한지, 이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고속 촬영에서의 야외 촬영의 경우에는 일단은 통제의 부분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시간 동안을 함축적으로 이제 함축된 시간 안에 이제 확 늘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통제 같은 것이 가장 중요하고, 세트 촬영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플리커 현상이죠. 이제 깜빡깜빡거리는 플리커 현상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속 촬영에서는 그 깜빡거리는 그 현상을 셔터 스피드를 이용해서 이제 잡아주는 것이 가장 확인해야 될 점입니다. 일단은 고속 촬영을 잘못 일단 찍은 거고요. 그거는 고속 촬영을 하게 된다면 이제 프레임 레이트가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 프레임 레이트에 맞춰서 셔터 스피드도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걸 제대로 적절하게 맞추지 못하고 편집해서 늘리다 보면은 강제로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화면이 점점 끊기게 보이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미속 촬영과 고속 촬영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시간을 가지고 압축하거나 확장하는 게 사실 영상에서만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이거 정말 예술적인 기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재미있게 보고 들으셨다니 참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내용을 선보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